눈이 매일 혹사되어도 눈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혹사당하는 눈을 돌아보고 건강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나의 소리책갈피 소리내어 읽다입니다. 우리 몸에서 제일 중요한 기관 중 하나이지만 평소 관리하기는커녕 가장 많이 혹사당하고 있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눈입니다. 눈은 하루에 2만 회 이상 깜빡이고 눈 근육은 하루에 10만 회 이상 움직인다고 합니다. 매일 엄청난 양의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컴퓨터나 스마트폰 사용이 늘면서 안구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들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일 피부에 좋은 크림을 바르고 마사지도 하고 매일 이를 닦으며 충치를 예방하듯이 눈도 매일 조금만 신경 써서 관리하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책을 소개합니다. 시력회복 치료원을 운영하고 있는 콘노세이 씨의 실제로 시력이 회복되는 하루 1분 눈 마사지입니다. 눈은 한번 나빠지면 되돌릴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저자는 혈류를 개선하고 산소를 공급하면 시력이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저자가 고안해낸 콘노식 시력회복법은 안구를 직접 자극하는 것이 아니라 눈 주변을 자극하는 것으로 방법은 간단합니다. 눈 주변을 가볍게 두드리는 태핑법, 마사지 효과가 있는 쉐이크법과 문지르기법이 있는데요. 책을 구입하면 부록으로 아이스틱이라는 것이 함께 오는데요. 아이스틱으로 마사지하면 더 효과가 좋긴 하지만 손가락으로 해도 충분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저도 책에서 하라는 대로 일주일 정도 실천해 봤는데요. 자기 전에 1분 정도 하고 있는데 하고 나면 눈이 시원해진 느낌이 들면서 피로가 좀 풀리더라고요. 정말 시력이 좋아지는지 꾸준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눈 건강을 위해 루테인 같은 영양제를 챙겨 먹은 적은 있어도 이렇게 눈을 위해 마사지를 하고 관리하는 게 처음이더라고요. 너무나 소중한 눈인데 그동안 참 무심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책에는 눈의 치유력을 높이는 방법과 함께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원인, 눈의 트러블을 일으키는 주의해야 할 습관 등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 눈 건강 지식들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실제로 시력이 회복되는 하루 1분 눈 마사지 내용의 일부를 읽어드립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눈과 심장은 몸에서 가장 혹사당하는 장기. 여러분 중에서는 근육을 단련하기 위해 웨이트 트레이닝을 규칙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트레이닝은 주에 몇 회, 시간은 어느 정도 하나요? 일반적으로 한 번 실행하는 웨이트 트레이닝은 1시간 정도가 적당하다고 합니다. 긴 시간 실행하면 무리하게 피로가 가중되어 집중력이 떨어지고 효과가 더 이상 오르지 않기 때문입니다. 눈 조직에도 작은 근육이 아주 많습니다. 수정체를 두껍게 하거나 얇게 하는 모양체근이 있고 동공을 열었다 닫았다 하면서 빛의 양을 조절하는 동공괄약근과 동공상 대근이 있습니다. 안구를 움직여 보는 위치를 조절하는 외안근군, 눈꺼풀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상안검 거근, 안륜근 등 많은 근육이 눈의 기능을 지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눈은 하루에 2만 회 이상 깜빡이고 눈 근육은 하루에 10만 회 이상 움직입니다. 눈 근육은 다른 근육에 비해 작지만 엄청난 양의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면 시간을 제외하면 적어도 10시간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계속하고 있는 것과 같지요. 그 어떤 트레이너라도 하루에 10만 회 이상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게다가 눈은 쉬는 날도 없습니다. 이 정도로 꾸준히 활동하고 있는 기관은 눈 이외에는 심장 정도로 할까요? 즉, 눈은 신체의 그 어떤 기관 중에서도 최고로 혹사되고 있는 장기 중의 하나입니다. 컴퓨터나 스마트폰 등 IT 기기의 보급으로 세상은 편리해졌지만 그 반면 눈은 옛날보다 더 혹사되고 있습니다.
현대생활에서 눈은 한계에 다다를 때까지 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눈의 피로가 가중되어 통증이나 안구 피로를 호소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력은 점점 떨어지고 눈 트러블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눈이 매일 혹사되어도 눈의 건강을 신경 쓰는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눈이 지치면 안약을 넣거나 시력이 떨어지면 안경으로 교정하는 정도입니다. 우리는 이제 혹사당하는 눈을 돌아보고 건강을 챙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의 원인은 눈의 영양장애.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일 정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일이나 생활에 지장을 겪게 되면 백내장이나 녹내장을 의심합니다. 백내장이나 녹내장도 노화가 원인이라고 볼 수 있지만 근원을 따지면 눈의 영양장애에서 온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백내장은 눈의 렌즈 역할을 하는 수정체가 혼탁해져 물체가 희미하게 보이거나 뿌옇게 보이는 질병입니다. 수정체의 혼탁은 수정체의 성분인 단백질이 변화되어 눈 수분량의 균형이 깨져서 일어납니다. 물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수정체가 혼탁해질 수 있지만 백내장의 원인에는 다른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눈을 혹사하여 눈의 피로를 담아두는 것입니다. 눈이 혹사되면 영양 상태의 균형이 깨지고 눈의 단백질 변성이나 수분량의 감소가 생겨 수정체가 혼탁해지는 것입니다. 또한 백내장에 걸리면 눈 근육이나 시신경에 큰 부담이 생겨 시력 저하가 진행되는 악순환에 놓입니다. 녹내장은 안압의 상승으로 시신경이 눌리거나 혈액 공급에 차질이 생겨 시신경에 장애가 생기는 질환입니다. 잘못하면 실명이 될 수도 있는 무서운 병입니다. 최근에는 안압이 정상 범위에도 불구하고 시신경이 손상되어 시야가 좁아지는 정상 안압 녹내장이 늘어 전체 녹내장 환자의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30대 전후의 젊은 세대에 특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질병입니다. 실제로 내원한 환자 중에서도 정상 안압 녹내장 판정을 받고 안과에서 처방받은 안약을 수년간 투여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단순히 점안약을 넣는 것만으로 병의 진행을 늦추는 지금의 치료법도 녹내장이 증가하는 원인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구 건조증은 눈의 기능이 저하되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 연령에 관계없이 최근에 급증하고 있는 것이 안구 건조증입니다. 안구 건조증의 원인에는 콘택트 렌즈, 에어컨의 건조한 공기, 환기가 잘 되지 않는 방, 컴퓨터 화면을 보면서 눈을 깜빡이지 않는 습관, 운동 부족, 노화 등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안구 건조증에 대해 그리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듯합니다. 안구 건조증은 가볍게 볼 수만은 없는 꽤 심각한 증상입니다. 안구 건조증이 있으면 눈물의 생산량이 떨어져 눈이 건조해지고 악화될 경우 눈을 뜨고 있기가 힘들 정도로 심각해집니다. 눈이 건조해지는 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눈물샘에서 누액이 나오지 않게 되는 현상입니다. 누액은 안구의 윤활유 역할로 각막의 표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또한 눈에 들어온 이물질을 배출하는 역할을 하며 눈의 각 부위에 영양을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도 합니다. 누액은 단백질, 비타민, 포도당 등 혈액과 거의 흡사한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눈물이 나오지 않는다는 것은 다른 말로 눈의 영양실조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즉 안구 건조증은 눈의 여러 기능이 정지되어 영양실조를 일으키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안구 건조증에 걸리면 시력 저하나 눈 질환에 대한 위험이 현저하게 올라갑니다. 건조한 눈에 안약을 처방하는 것은 임시 방편일 뿐입니다. 그것보다 눈의 혈류를 좋게 하여 눈에 산소를 공급하는 치유법을 하루빨리 실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혈류를 개선하고 산소를 공급하면 시력은 회복된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처럼 들려서 확 와닿지 않을 수 있겠지만 눈 건강을 좌우하는 최대의 척도는 눈의 혈류와 산소의 양입니다. 저하된 시력이 회복되거나 눈 질환이 개선되는 경우에도 혈류의 산소가 커다란 역할을 수행합니다.
눈 주변에 혈류가 정체되면 눈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반대로 눈에 산소가 부족하면 혈류가 정체됩니다. 이처럼 혈류와 산소의 양은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매일 혹사되어 쉴 틈 없이 일하는 눈을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눈에 혈류를 왕성하게 순환시켜 많은 양의 산소를 공급해야 합니다. 눈의 혈류와 산소의 공급량에 관련된 것이 바로 자율신경과 뇌의 활동입니다. 눈을 쉬지 않고 눈 근육을 계속 쓰면 자율신경이 깨져 몸에 스트레스가 쌓이고 그 결과로 혈류 장애가 일어납니다. 눈에 혈류 장애가 일어나면 눈의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그리고 뇌와 눈도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는 눈에 맺힌 정보를 뇌에 전달하여 물체를 봅니다. 눈은 뇌의 일부라고도 하며 눈의 산소 공급량은 뇌의 산소 소비량에 크게 영향을 받습니다. 눈을 혹사해서 피로해지면 뇌도 피로해져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뇌에 산소가 부족하면 우선적으로 뇌에 산소가 공급되어 그 결과 뇌에 필요한 산소량이 줄어듭니다. 또한 내장의 움직임이나 호흡도 눈의 산소 공급량에 영향을 줍니다. 호흡이 줄어들면 몸 전체의 산소가 줄어들어 내장의 움직임이 저하됩니다. 그 결과 전신의 혈행이 나빠져 눈의 혈행도 나빠집니다. 눈에 트러블을 일으키는 건강하지 않은 습관을 주의하자. 어떤 생활 습관이 눈의 산소 부족과 혈류 장애를 불러일으키는지 알아볼까요? 눈의 트러블을 초래하는 건강하지 않은 습관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컴퓨터 화면 등을 장시간 쳐다보기. TV나 컴퓨터 화면을 장시간 쳐다보면 눈 주변의 근육이 긴장하면서 피로해져 혈류가 정체되고 산소 부족을 초래합니다. 또한 장시간의 컴퓨터 작업으로 거북목 자세가 되면 호흡이 줄어들어 눈의 산소 부족으로 연결됩니다. 매일 쉬지 않고 작업을 지속하면 피로 물질인 유산이 자꾸 쌓이고 산소가 부족하면 쌓인 유산을 옮길 혈류의 상태가 나빠집니다. 유산이 쌓이면 근육으로 향하는 산소 공급을 방해해 눈의 통증이나 흐릿한 시야, 침침함 등의 안구 피로를 유발합니다. 공기가 건조한 방에 장시간 머무르기. 밀폐된 방에 장시간 머무르면 공기가 건조되어 눈에 산소가 부족해집니다. 그 결과 눈이 충혈되거나 안구 건조증 등의 증상을 일으켜 물체가 뿌옇게 보이는 불편함을 느낍니다.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를 하루 종일 착용하기. 눈이 나빠지면 안경이나 콘택트 렌즈로 시력을 교정합니다. 그러면 뇌가 보인다고 인지해서 나안으로 보려는 노력을 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과도한 시력 교정은 눈을 피로하게 하여 수정체의 탄력이나 초점 조절 기능을 떨어뜨립니다. 그렇게 되면 뇌의 움직임이나 눈의 기능이 떨어져 혈류가 정체되고 눈의 영양원인 산소의 공급도 정체됩니다. 어두운 방에서 TV나 컴퓨터 화면 보기. 어두운 방에서 TV를 보거나 섬세한 작업을 하게 되면 눈은 초점을 맞추기 위해 다른 때보다도 더 눈을 혹사합니다. TV 화면의 밝기와 방의 밝기가 심하게 차이가 나면 난시를 초래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움직이지 않기. 평소 운동 부족으로 전신의 혈류를 나쁘게 하는 것도 좋지 않은 습관입니다. 전신의 혈류가 정체되면 눈의 혈류와 산소 공급도 나빠집니다. 일상생활에서 몸을 자주 움직이는 것이 눈의 혈류를 개선하는 근본적인 해결 방법입니다. 평소에 눈 안쪽이 아프다든가 깜박거리는 것이 힘들다든가 눈꺼풀이 무겁게 느껴진다면 눈에 산소가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졌다거나 피부가 얼룩지거나 건조해서 푸석하다면 눈의 혈류 장애와 산소 부족을 알리는 SOS 신호라고 보면 됩니다. 이상의 증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눈을 쉬게 한 다음 시력 회복 트레이닝을 실행하여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눈에 산소를 공급해 주세요. 눈이 좋아지면 뇌는 활성화된다.
시력은 뇌의 활동과도 연관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물체를 볼 때는 먼저 각막 홍채로 영상의 빛의 양을 조절하여 수정체의 두께로 초점을 맞춥니다. 그 다음 유리체 안쪽에 있는 망막에 영상이 맺히고 신호로 교환되어 그 신호를 시신경을 통해 뇌의 대뇌피질에 전달합니다. 이렇게 영상의 신호가 눈의 여러 조직을 통해 대뇌까지 전달되면 보인다고 인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뇌가 제대로 활동하지 않으면 물체가 확실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물체를 본다는 것은 눈과 뇌의 공동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력이 저하되었다 하더라도 뇌에 충분한 산소가 공급되어 뇌세포가 정상적으로 활동하면 시야가 밝아지거나 그전에는 판별되지 않았던 물체가 보이는 등 보는 능력이 향상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뇌가 얻은 정보의 8할 이상은 눈에서 본 물체로부터 얻는다고 합니다. 즉 눈이 나빠지면 뇌로 전달하는 정보가 부족해지고 집중력과 기억력 저하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칩니다. 물건 잃어버리기와 시력 저하는 종이 한 장 차이라고도 하는데요. 이것을 반대로 생각하면 콘노식 시력 회복법을 실행하여 눈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뇌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콘노식 시력 회복법을 효과적으로 실행하기 위한 기본 룰.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실행할 수 있다는 점이 콘노식 시력 회복법의 특징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않고 자신의 페이스대로 가볍게 실행해도 좋지만 적당한 시간과 순서, 힘주기 등 기본 룰을 설명하겠습니다. 아이스틱을 사용해서 자극하는 경우든 손가락으로 자극하는 경우든 실행하는 기본 룰은 같습니다. 눈 주변을 자극하는 시간은 양쪽 1분이 적당. 자극하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양쪽 눈으로 1분이 적당합니다. 1분 이상 실행해도 효과는 똑같습니다. 한 회를 길게 하는 것보다는 하루에 여러 차례 그리고 꾸준히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물론 하루에 몇 번을 반복해서 실행해도 괜찮습니다. 태핑법, 쉐이크법, 문지르기법을 세트로 실시. 태핑법, 쉐이크법, 문지르기법은 각각 자극의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세트로 실행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태핑법은 피부, 근육, 뼈를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이고 쉐이크법은 피부, 근육, 혈관을 동시에 자극하는 방법입니다. 문지르기법은 혈액순환을 부드럽게 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물론 한 가지만 해도 상관없지만 태핑법, 쉐이크법, 문지르기법을 세트로 실행하는 것이 눈 주변을 균형 있게 자극하여 보다 높은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실행하는 순서는 자유입니다. 부드러운 힘주기로 자극. 힘을 세게 준다고 효과가 높은 것은 아닙니다.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좋지 않습니다. 기분 좋을 정도로만 가볍게 눌러주면서 눈 주변의 근육을 풉니다. 혈류가 촉진되는 것을 상상하면서 부드럽게 자극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당뇨병으로 혈관이 약해진 사람, 혈압이 높은 사람은 가벼운 자극부터 시작해 주세요. 태핑법의 효과와 실행법. 세 종류의 자극법 중에서도 이 태핑법은 콘노식 시력 회복법의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이닝으로 최고의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자극법입니다. 모르스 신호를 때리듯 1초에 3회 정도의 리듬으로 톡톡톡 두드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두드리는 리듬이 느리거나 힘이 약하면 자극이 잘 전달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피부가 빨개질 정도로 강하게 두드리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깨져 역효과를 불러옵니다. 태핑을 할 때 쿵하고 울리는 지점은 혈류가 좋지 않은 곳이므로 좀 더 자주 두드리도록 합니다. 실행법 1. 눈썹 위에 손가락이나 아이볼을 대고 눈썹 머리부터 눈썹 꼬리를 향해 조금씩 이동하며 태핑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특히 눈썹 머리, 눈썹 산, 눈썹 꼬리는 시력을 자극하는 지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두드려주세요. 2. 눈밑 안화, 안구가 들어있는 두개골의 구멍에 대고 조금씩 이동하며 눈머리부터 눈꼬리까지 태핑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아나의 눈머리, 가운데 눈꼬리 부분에는 지압점이 있기 때문에 조금 길게 두드려주세요. 3. 관자놀이에서 정수리까지 조금씩 이동하며 태핑합니다. 5회 반복합니다. 머리 부분은 넓게 두드려도 좋지만 정수리 부분은 살살 자극합니다. 쉐이크법의 효과와 실행법. 자율신경을 안정시켜 눈과 뇌의 긴장을 푼다. 하루 일과를 마치고 이 쉐이크법으로 자극하면 하루의 긴장이 풀리고 자율신경의 활동이 안정되어 내장이 제대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눈이 아프거나 무거울 때, 눈이 피로해서 두통이 올 때도 쉐이크법을 실행하면 증상이 개선됩니다. 또한 쉐이크법은 눈을 상하 좌우로 쥐고 올리는 듯한 자극을 주기 때문에 무거운 눈꺼풀이나 다크서클 개선에도 효과가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눈 처짐의 리프팅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기분 좋게 눈 주변의 긴장을 푸는 것이 목적이므로 너무 힘을 꽉 주어 누른다거나 피부를 강하게 자극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눈과 뇌가 기분 좋게 느낄 정도의 부드러운 자극으로 자율신경이 안정되고 혈류가 개선됩니다. 실행법 1. 눈썹머리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피부를 상하 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눈썹 위에 대고 조금씩 이동하며 눈썹 꼬리까지 비벼줍니다. 2. 눈머리 및 안화에 가볍게 힘을 주면서 피부를 상하 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뼈를 따라서 조금씩 이동하며 눈꼬리까지 비벼줍니다. 3. 관자놀이에서 정수리까지 조금씩 이동하며 두피를 상하 좌우로 5회 비벼줍니다. 머리 부분은 광범위하게 비벼도 무방하지만 정수리 부분은 너무 세게 자극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문지르기법의 효과와 실행법. 눈 주변에 열이 오르면 혈류가 개선된다는 증거. 눈 위의 안화, 눈 밑의 안화를 3단계로 나누어 눈 주변을 쓸어내리듯 혈액이 부드럽게 흐르는 것을 상상하면서 문질러줍니다. 이렇게 하면 눈의 신진대사가 좋아져 눈의 혈액이나 림프액의 순환이 개선되어 정체된 노폐물이 빠져나가면서 눈의 피로가 시원하게 해소됩니다. 신진대사를 좋게 하려면 문지를 때의 속도를 너무 천천히 하지 말고 후후후 하고 약간의 속도를 올리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문지르기법을 끝낸 직후 눈 주변에 열이 오르면 피부의 자극으로 혈류가 흘러들었다는 증거입니다. 문지를 때 눈머리 지점에서 3초, 눈꼬리 지점에서 3초씩 각각 정지하며 지그시 눌러줍니다. 실행법 1. 눈썹머리 밑뼈에 대고 눈썹꼬리를 향하여 쓸어내리듯 5회씩 문지릅니다. 다음으로 최초로 쓸어내린 지점에서 5mm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누어 5회씩 문지릅니다. 2. 눈썹머리 밑뼈에 대고 눈꼬리를 향하여 5회씩 문지릅니다. 최초로 쓸어내린 지점에서 5mm 간격으로 3단계로 나누어 5회씩 문지릅니다. 하루 1분 눈 마사지 읽어드렸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을 건강하게 관리하려면 정말 부지런해야겠죠? 내 몸은 내가 스스로 지킨다는 마음으로 부지런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